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10회? 10회 동안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은 승진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 A하고 B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좀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A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B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님이나 사장님한테 그 주간 생산량,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산을 한다면, 주간 생산량을 보고한다면 어떤 형태로 이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자, A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지금 생산 대수를 이제 숫자로 표현을 했죠, 그죠? 2만 3,400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여기 숫자도 있지만 일단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제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A와 B 중에 어떤 형태로 사장님이나 경영자한테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B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영진은 데이터를 숫자가 아닌 그림으로 이제 보여지길 원한다는 것인데요. 왜 B처럼 보고받기를 원할까요? 그 사장님이나 경영진은 그 수치에 대한 수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건 아니겠죠. 또는 인내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읽는 것에 대한 뭐 난독증이 있다? 이것도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경영진은 숫자를 하나씩 읽어보고 판단할 시간과 인내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영진이 원하는 그래프를 한번 실습 삼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를 엑셀을 이용해서 엑셀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베트남 공장에서 갤럭시 21을 지난주에 이제 생산을 하였다. 요일별로 생산 대수를 조사하여 보니 아래와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23,400대, 토요일 24,900대 이렇게 생산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엑셀이 있죠. 자, 엑셀에다가 앞에서 보신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그래서 앞에서 생산 대수를 보시면 월요일이 23,400대, 화요일이 24,300대, 수요일이 25,200, 목요일이 26,200, 금요일이 25,400, 토요일이 24,900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입력을 다 했죠. 일단 엑셀에다가 이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력하고요. 생산될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 있죠, 그죠? 이 데이터를 먼저 영역 지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추천 차트를 이제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엑셀 작업하던데 다시 가서 여기를 지정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를 다 지정하고 아까 삽입에 있다고 그랬죠. 삽입에 추천 차트에 가시면 예, 이미 엑셀에서 데이터에 대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해주는 차트가 왼쪽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거 히스토그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확인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나 대표님한테 보고를 한다면 단순히 위에 있는 것만 위에 있는 테이블 이것만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까지 보고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보고 형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아까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래 그래프는 보여주지 않고요. 이런 그래프는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이 테이블만 보여줍니다. 이걸 일일이 경영진이나 사장님이 봤을 때는 이 숫자를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읽어보니 목요일이 생산량이 많았구나. 월요일이 생산량이 작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래프만 보여주면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아주 간단한데 정말 초등 수준의 아주 간단한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고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뭐 승진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그래프를 엑셀을 이용하여 그릴 것인지 아니면 통계 소프트웨어 뭐 미니탭 등을 뭐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 그 한참 많이 사용하는 뭐 파이썬, R, 태블로 등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은 엑셀보다는 한층 더 이제 세련되고 보기 좋은 그래프를 많이 보여줍니다. 파이썬, R, 태블로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을 이용하여 한참 그 사용을 좀 했었는데요. 역시 한 10여 년 전부터 미니탭을 워낙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미니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좀 더 세련되게 보여주면 물론 이제 경영진이나 사장님이 더욱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그냥 테이블로만 탭을 그러니까 이제 수치로만 보여주던 보고서 형태를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그래프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통계적 기능도 같이 겸비한 그런 앱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엑셀만 이용하시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통계적인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잘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미니탭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미니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전이 상당히 그 2000년, 2001년 최신 버전도 있지만 구형 한 20여 년 전에 나온 그 버전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구해가지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니까 공장 내에 생산 라인이 두 개가 있고 각 라인별로 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이 두 개 라인, 이 두 관리자를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우선 여기 왼쪽에 보시죠. 왼쪽에 보시면 A라인이 200만 34만 대, B라인 같은 경우에는 200만 43만 대 생산을 한다 라고 봤을 때 단순히 엑셀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주간이 아니네요. A라인이죠. 예. 여기 B라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라인, B라인 두 개를 비교해보니 B라인이 생산을 더 많이 했네? 그러면 B라인 관리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위한 가정으로는 밑에 적어 놓은 게 있죠. 두 개의 라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 제품이고 설비, 사람 모두 두 개 라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면 이렇게 분석해서 그래프로 보여줘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산 라인이 만약에 A라인, B라인 두 개가 있으면 각 라인별로 생산하는 제품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A라인에서는 제품 1을 생산하고 B라인에서도 제품 1을 생산하지만 제품 2는 B라인에서만 생산하고 제품 3은 A라인에서만, 제품 4는 두 개 라인에서 다 생산하고 제품 5는 B라인에서만, 제품 6은 제품 6은 A라인에서만 생산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순히 A라인, B라인 합계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각 제품에 대한 생산 시간 데이터, 즉 한 개 만드는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표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탠다드 타임스, 그 S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대수하고 한 개 만드는 시간을 곱하여서 실적 시간을 계산해서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보신 표를 다시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각 제품별로 한 개 만드는 시간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A라인에 생산 대수가 있습니다. A라인은 생산 대수, B라인 생산 대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각 생산 대수만큼 실적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그 실적 시간을 구하는 거는 이거죠. 여기 있는 생산 대수 곱하기 한 개 만드는 시간. 예, 요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9.2 곱하기 1.34가 되겠죠. 그죠? 이걸 곱해가지고 12.14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생산 대수만 보면 안 되고 실적 시간까지 감안을 하여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앞에 그냥 생산 대수만 비교했을 때는 아까 이쪽 B라인이 더 생산을 더 많이 하니까 B라인 관리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각 모델별 한 개 만드는 시간, 표준 시간을 곱하게 되니까 실적 시간은 실제 A라인 이쪽이 더 많은 실적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B 관리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A 관리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를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그래프의 이제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렸다가 경영진한테 보고하게 되면 잘못된 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의 속성을 잘 보시고 그래프도 그리고 여러가지 그래프도 그려보신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가장 적합한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다음 강의에는 좀 더 재밌는 상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